네, 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손해평가사 1차 강의를 맡고 있는 홍태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핵심 요약편을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법 보험편이죠. 상법 보험편. 첫 번째 테마입니다. 보험 계약의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보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계약이 성립이 되며 보험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그거를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딱딱 집어서 중요한 요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는 제도, 이런 제도죠. 그래서 아주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어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죠? 하지만 역기능의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보험은 역기능이 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고의적인 보험 사고를 일으키는 역선택, 역기능의 문제도 같이 갖고 있다. 그렇게 좀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피보험자한테 지급하는 것이 전체적인 보험계약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료, 보험금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제가 좀 넘어갑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보험계약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 사행 쭉 있어요. 불요식계약, 사행계약, 요거 조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 수험생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요식계약,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불요식계약이라고 하죠. 사행계약,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보험은 사행계약 특성이 있다?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험은 사행계약입니다. 우연한 보험료를 내고 아주 우연하게 사고가 나면은 많은 보험금을 주는 사행계약성이 있는 거죠. 요 두 가지 굉장히 키워드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낙성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다 마찬가지예요. 최대 선의계약, 이것도 좀 중요하겠죠. 보험계약은 이런 사행계약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최대 선의, 착하게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를 살짝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선의성. 보험계약 선의성을 중요시하는 상법의 규정들이 있어요. 요 7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고지하고 통지하고 다 계약자 측에서. 그쵸? 면책사유도 있을 거고. 이 선의성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한테서 필요한 유지하기 위한 상법의 규정인 거지 보험자의 규정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험계약의 선의성은 보험계약자 측이다. 보험자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계약의 특성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거의 시험에 나온다. 이거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보험계약은 어떻게 성립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집 매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양자 간의 똑같은 지위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거와 그렇게 하는데 보험계약은 좀 틀리죠. 보험자가 만든 약관을 두고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 보험자가 승낙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은 성립이 된다.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만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만으로 성립이 된다. 피보험자의 청약 이런 게 아니죠. 보험계약자의 청약, 보험계약자의 청약, 보험자의 승낙만으로 성립이 된다. 성립은 보험료를 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보험료 지급이 돼야지 보험금이 성립한다 이렇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는 보험자의 책임 개시를 결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책임 개시와 성립, 보험계약의 성립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네, 별개의 문제다. 그 납부, 승낙하냐, 승낙하지 않느냐, 이걸 통지를 어떻게 해요? 30일, 납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30일이죠, 30일. 뭐 20일, 10일, 뭐 즉시 다 틀린 30일입니다. 30일. 예. 근데 이 30일 내에 납부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승낙한 것으로 본다. 예, 본다. 그냥 승낙한 게 되는 거죠. 법률상 그냥 승낙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험자의 승낙 전 사고담보.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지만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났을 때 담보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죠.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측, 피보험자가 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담보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게 이 제도예요. 근데 어떤 조건이 있어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담보가 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내야죠. 예, 당연히. 보험료 당연히 내야 되고 청약, 보험료 내고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났다. 청약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그렇죠? 거절할 사유 이거죠. 예, 이미 사고가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고지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만 담보하지 않는지 나머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는 그거를 담보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험자 승낙 전 사고담보입니다. 자, 보험에는 보통 다 보험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보험을 하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타인을 위한 보험, 돈은 내가 내고 보험의 이득은 딴 사람이 가져가게 하는 그런 걸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죠. 보험 계약상의 이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가져간다. 인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죠.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 보험계약은 어떻게 돼요? 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될까요? 자, 보험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는데 이 둘이 다르다고 그랬죠? 위임을 받아야 됩니까? 그 타인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위임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특정을 해도 되고 특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계약은 아주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한테 고지를 해야 돼요. 일단 그 고지가 없으면 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이 상법의 조항입니다. 이 대항이라는 건 이걸 막 이해하죠. 해지하는 것들, 뭐 면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인의 불특정, 불특정.
딱 누구다, 보험을 이득을 받을 사람, 피보험자가 누구다라고 딱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 뭐 특히 단체보험 이런 거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한 설명. 타인을 위한 요 위임이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이 성립에 대한 거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느냐. 위임을 받거나 안 받거나, 특정하거나 불특정하거나 다 된다. 다 된다. 네. 자, 이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해지를 하는 경우, 예. 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예,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화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예, 그렇죠? 왜냐? 그 보험의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그 타인이잖아요. 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보험계약자 맘대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익을 그쪽에서 가져가는데 내 마음대로 해지를 한다? 예, 그렇지가 않아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 요거. 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자, 보험계약의 요소. 보험계약은 누가 하며 보험계약 시 예, 어떤 사람들에게 관계가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자, 보험계약 관계자가 있어요. 관계자가 누구냐? 예. 실제로 보험은 누구랑 한다고 그랬죠? 보험 계약자와 또 누구랑 한다고 그랬어요? 보험자 간의 계약이라고 그랬죠. 예. 요거와 요거예요. 그쵸? 예. 피보험자는 아니에요. 당사자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입니다. 예. 근데 이 둘은 다 대리인 쓸 수가 있어요. 이 대리인은 다 동일한 거예요. 법적 대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대리인이 한 것은 이 계약자나 보험자가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자의 대리라고 하는 보험 대리상이 있어요. 이 보험 대리상은 보험자가 한 역할과 동일하게 간주를 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보험자의 보조자로 하는 보험 대리상 말고 대리가 아닌 보험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하는 자, 보험 중개인,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이 보험계약의 보험자의 보조자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보조자의 권한 굉장히 중요하죠. 매번 시험에 나오는 보험 대리상은 다 갖고 있는데 중개 설계사분들은 다 갖고 있지는 않다. 이쪽은 아예 없다.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다.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보험계약 체결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경우 정도밖에 안 되죠. 보험료 수령권도 있어요. 예, 다만 작성한 영수증, 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보험사가 작성한 영수증이죠. 이것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 중개사가 작성한 영수증 안 돼요. 보험 설계사가 작성한 영수증 안 됩니다. 보험사가 작성한 영수증이어야지만이 되는 거죠. 요거는 된다. 근데 보험 대리상은 다 된다고 그랬죠? 다. 예. 다 되지만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의 일부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제한은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그런 권한으로 해서 선의 보험 계약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고의사고나 뭐 이런 그 선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닌 선의한 사람들한테 면책을 주장하거나 해지를 주장할 수가 없다. 예, 그 얘기죠. 예. 그래서 타인을 위한 보험은 네,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예, 이 보험 계약자, 보험 그 관계자의 권한. 그리고 보험 계약에 있어서 또 뭐가 있어요? 보험 계약을 하려면 보험 증권이 있고 보험 약관이 있죠. 예. 전체적으로 보험이 성립이 되려면 아까 청약과 함께 승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보험 증권이 생기고 보험 약관이 생깁니다. 예, 보험 약관에는 어떤 성격이 있고 보험 증권에는 어떤 성격이 있는지 그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험 약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험 약관은 어때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두껍고 많은 양이 담겨져 있죠. 일반 분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냥 보험 영역의 전문가인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그거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에서는 이 보험 계약자 측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정해놓고 있어요. 보험에 굉장히 전문적인 보험자가 일방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 측에 불리하게 이거를 작성하지 말아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하는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략적인 설명은 해야겠죠. 당연히 교부도 해야 되고 보험계약 체결 시에 체결후가 아니에요. 체결후가 아니라 체결할 당시에 보험자는 그 약관을 설명을 하고 교부를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설명은 어떤 거예요? 그 두꺼운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 상법에서는 단순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만 나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 뭔지는 상법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판례에 다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가 나올 여지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좀 알고 가셔야 된다. 근데 교부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보험자가 있다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아까 납부 통지 얼마라고 그랬어요? 30일이라고 그랬죠? 예. 혼동하시면 안 돼요. 상법에서는 이 날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취소예요. 뭐 해지, 뭐 무효 이거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약관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계약자 측이 잘 모르는 이 보험 약관을 보험자 측에서 보험계약자한테 불리하게끔 약관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에요. 다만 재보험, 해상보험 등 기타 보험, 기업보험, 보험 계약자도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 수 있는 보험, 그렇죠? 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 원칙이. 요것도 불이익 변경 금지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원칙. 요것도 상법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고는 있어요. 하지만 보험약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과 판례, 보험 판례에 근거해요. 요거는 어느 정도는 읽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나오기에는 뭐 무조건 나온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중요도는 좀 낮겠지만 이 원칙 정도는 한 번쯤은 읽어 가시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순한 내용이죠. 요거는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험증권, 보험계약 하고 난 다음이죠. 보험약관은 아까 보험계약 체결시라고 그랬어요. 체결시에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약관을 교부한다. 그렇죠? 근데 보험증권은 성립이 된 후에 청약과 납부 통지가 된 승낙 표시가 됐다면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이후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한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거죠. 그냥 증명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험증권을 교부를 하는 거예요. 보험계약자에게, 그렇죠?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다. 요식증권이다. 성질은 보험증권이 있어야지 나중에 보험금을 타는데 꼭 있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단순한 요식에 불과하지 않아요. 보험증권은 법정사항이 이제 기재되고 그렇지만, 뭐 이렇게 그 요식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요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다. 그냥 요식증권에 불과하다. 자, 그렇죠? 손해보험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올라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도 문제가 종종 됩니다. 보험증권에, 손해보험증권에 기재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재되지 않아도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보험에 관련된 내용들, 목적은 뭐고, 성질은 뭐고, 금액 뭐 이런 거, 계약자의 연호를, 보험 이 계약자 측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근데 뭐 보험사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혼동되시면 안 돼요. 자, 그냥 단순하게 증거증권이다. 이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교부는 누가 하느냐? 누가 교부를 받느냐? 보험자는 성립할 때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갖다가 성립했을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교부하는데 언제까지 주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면 지체 없이 해요. 뭐 10일 이내, 30일 이내 뭐 이런 거 없어요. 이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또 누구한테? 보험계약자한테인데 피보험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한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증권에 어떤 담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하죠? 그냥 그 증권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그냥 기재만 하면 돼요. 그렇죠?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증권이 훼손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보험증권을 재교부해야 되겠죠. 근데 재교부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이 된다
라고 하면 그 비용은 누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보험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보험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렇죠? 예. 요거 문제 분명히 나올 수 있죠. 예. 보험 증권의 재교부에 대한 비용은 보험 계약자가 한다. 예. 보험 증권 교부 위반의 효과도 있죠. 보험 약관은 보험 계약 그 약관을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을 때 보험 계약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하지만 이거는 보험 증권은 교부를 위반했다고 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험 계약자한테 특별한 권리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상법에서는. 왜냐? 증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예, 이게 요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는 이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증권이 뭔가 잘 되고 잘못되고 이랬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이 계약을 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 이러면은 이의를 작성할 수 있죠. 근데 그 기간은 1호를 내리지 못한다. 요게 증권 내용 정부에 관한 이의 제기 기간이에요. 1월. 요것도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험 증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건 보험의 특성이 어떻고, 보험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의 당사자는 누가 있고, 보험계약자, 보험자가 있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대리상, 법적 대리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이 있고,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각각의 권한들이 있다고 그랬죠. 대리상이 더 권한은 많죠. 그런 것들이 있고, 보험계약을 했을 때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이 발행이 되고, 각각의 성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다 조금씩 틀리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특성 다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험대리상과 보험중개인의 특성, 권한 이런 거 다 구분이 돼서 확인하실 줄 아셔야 돼요. 혼동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의 특성 말씀드렸죠? 어떤 사행계약 특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시간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험계약의 고지, 통지 의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